힐러님의 이제 반도체 얘기. 네, 반도체,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서 반도체 얘기 많이 했더라고요. 네, 이번에 좀 오늘 데이터 센터 얘기 좀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이 글로벌 저항의 표적, 데이터 센터, 한국에서 왜 효자 사업이 되었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 효자 사업이라고 평가하는 게 누가 그렇게 평가하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뭐 국민들과 민중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만 혹은 재벌들에서만 효자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일단 이런 문제의식인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본인은 자기 이제 키워드로 이 경제산업 분야에 있어서 반도체, AI 이게 붙었으면 좋겠다. 그걸로 경제 부흥을 했다. 이런 타이틀이 갖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태원한테 폴더 인사하고 최태원한테 한 거 맞죠? 네. 폴더 인사하고 뭐 두 사람한테 다 했죠. 이 씨와 최 씨에게 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뭐 박정희의 뭐 무슨 산업, 뭐 김대중 때의 IT 산업, 뭐 이런 타이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었을 때랑은 지금이랑은 민주주의도 사실 같이 성장했다. 아까 뭐 민주주의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최태원이 민주주의 발전한 거 맞죠? 그래서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고 본인들의 요구사항도 어떻게 표출할지 알고 그리고 생각들도 엄청 다양해졌단 말이에요. 그만치 이제 발전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경제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 결정도 좀 이렇게 구시대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막 그냥 국가 보고 국민 보고해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해버렸잖아요. 뭘 보고 하는 거죠? 그냥 본인들의 정책 결정을 보고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뭐 자본과 국가가 어떤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이 정책 방향만 그냥 보고한다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시대 방식으로 결정 방식을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다. 그게 좀 안타깝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혼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엄청 있거든요, 지금. 그쵸. 어디 네. 뭐 다른 미국 어디에는 뭐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잊어버렸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호주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뭐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고 뭐 그런 게 표적이 됐단 말이에요, 국민 저항에. 그래서 이제 왜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보는 피해들이 너무 그렇죠. 막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겪었어요. 이천이나 평택 같은데 보시면은 뭐 수자원이며 뭐 이렇게 농업 생태계 이런 데들이 교란되고 뭐 농경지대가 다 메말라가지고 막 폐수 때문에 그 정화시설도 또 막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막 이런 불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전기를 하도 많이 먹으니까 데이터 센터들은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은 오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거를 우리는 이제 공기업에서 이걸 관리를 한다지만 전기를 근데 이제 그거를 데이터 센터에 몰빵해주면은 그러면 전기 자체가 일단 부족해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금 올리고 이런 거는 다 이제 지역 주민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상들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많이 저항의 어떤 표적이 되어 있다. 이런 생인 거죠. 뉴욕주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그래서 그 1년 동안 이 데이터 센터 대규모 데이터 센터 못 짓게 했어요. 환경부에서 맞아요. 허가를 안 해준다. 맞아요. 네, 정부 환경 인허가를 안 해주기로 했고 여기 말고도 시 단위로 내려가면은 지역 의회에서 이거를 못 짓게 막는다. 이런 것들도 많은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웃긴 거는 좌우를 막론하고 다 이런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자리 창출 안 돼가지고 뭐 이게 또 취소되고 이런 것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지난번에 연금술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뭐 영남 지역에서 이거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이제 지역 소멸에 대한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고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반대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막 찬성하는 거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건데 사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도 반도체 산업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이거 데이터 센터 지을 때만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지 다 짓고 나면은 운영하는데 그 건설 인력의 한 10%만 필요하거든요. 운영할 때는.
그러니까 그 수가 엄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여기에 충족되는 거냐 이런 것도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그런 뭐 규제나 이런 것들 전혀 논의되는 거 없이 2,000조 때려 넣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두 기업에다 그렇게 다 몰빵해주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좀 양심이 있으면은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하려는 전력을 뭐 재생 에너지로 충당해야 됩니다. 뭐 이 정도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좀 논의도 안 하고 그냥 뭐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전력들 뭐 원자력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재생에너지랑 뭐 동반 성장하는 이런 것들도 전혀 고려 없고 그냥 이렇게 한다. 그런 게 이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메가 프로젝트에서 나온 데이터 센터 계획을 보면은 2035년까지 18.4기가와트를 쓰는 야. 데이터 센터를 만든대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은 얼마나 큰 거예요? 지금 울산 울주에 네. 짓고 있는 세울 원자력 그 핵 발전소가 있는데 네. 울주군에 네. 근데 거기 설비 용량이 1.4기가와트래요. 1.4기가요? 네. 그럼 야. 이거 13개 지어야 되거든요. 야. 근데 이 전력 용량을 사실 국내에서 다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오.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나중에 미국한테 판다. 전력을? 데이터 센터를. 아, 데이터 센터를? 난 전력을 판다고 그래서. 18.4기가와트 전력을 어떻게 쓰는 데이터 네. 센터를 만들잖아요. 오. 그거에 그 데이터 센터에 쓰는 그거를 미국에다 오. 판다고요. 왜냐면 야. 미국이랑 다른 해외 지역들은 데이터 센터 못 짓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다 지어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약간 아일랜드에서 했던 것처럼. 야. 그런 큰 그림이 있는 거다 지금. 야, 장사가 잘 되려나 이게? 장사 덜 되죠. 야. 야. 왜냐면 자기네들 나라에 AI 데이터 센터 AI 산업은 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야. 못 짓게 하는데. AI 한국에서 때문에 지금. 못 살겠다. AI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공공연 소문이 아니고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후환경에너지 장관이 그 라디오 방송에서 김성환 씨. 네, 김성환 씨가 미국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는데 정력 공급 딸리니까 한국에 지을 수 있냐? 몇 년도까지 지을 수 있냐? 한국에서 그거 해준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다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다고 머리 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쓴 소문이 아니고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다. 근데 여기 피해를 누가 보냐? 지역 주민들이 본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 AI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도정님? 지금 너무 많은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뭐 있어요? 반응을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계속 지난번부터 말씀을 우리가 나눈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이제 이런 질문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모든 대전제가 AI 붐은 온다. 계속 된다. AI 붐은 온다. 우리가 거기에 올라타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지금이 저점이다. 저점에 국민적인 몰빵을 하자. 저점 매수에 올인을 한 거거든요. 근데 AI 붐 안 오면 어떡하죠? 라는 의문이 지금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AI 붐도 아니에요. 미국의 AI가 잘 될 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중국의 AI가 만약에 너무 빨리 따라잡으면 중국의 데이터 칩 생산 기술이 우리 예상보다도 빨리 따라잡아서 우리가 거기에 당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약간 그런 국제정세에 매우 의존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도박적인 일인데 이거를 위해서 사실 필요한 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속도전이란 이유만으로 좀 많이 생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들을 좀 짚어낼 정치 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프롤레타리아 원내 없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는 세력인가요? 원내는 없네요. 볼셰비키 혁명을 아시잖아요. 하는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AI 붐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 네, 아니, 근데 오더라도 지금 기대하는 대로 올 것인가? 지금 근데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더라도 내 생각에 올 수도 있거든요. AI 세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단한 AGI의 세상이 아니고 필요한 방식으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대체하고 뭔가를 바꾸고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변론이고 그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결국 행복이냐의 문제가 또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그래서 반도체 산업 근데 대한민국은 반도체 빠르게 가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반도체 산업이 전체 경제를 살리지 않는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을 키우면 거기서 이제 신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전체 경제를 다 이 활성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 산업 자체가 일자리를 많이 이제 생산하는 그러한 이 산업도 아니고 그리고 반도체를 뭐 몰빵을 해서 AI가 많이 발전을 하면은 AI가 일자리를 또 줄이는 게 있습니다. 그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통계나 이런 것들이 일부 이제 요새 보도가 많이 나오죠. 특히 청년 일자리나 이런 거는 지금부터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 얘기를 일단 해요 이미. 그러면 근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뭐 AI를 꼭 취직해야 돼. AI가 있으면은 다 창업도 할 수 있어. 다 AI 왜냐면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이제 고용하지 않아도 AI를 부려갖고 너만의 장사를 꾸릴 수가 있단다. 근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째, AI를 쓸 수 있는 사람과 쓰지 못하는 사람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힐러님과 그쵸. 30% 네. 지금 도덕님과 네, 제가 30% 벌써 앞서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격차가 벌어집니다. 네, 이미 격차 벌어. 네. 그러면 힐러님이 열심히 배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 AI를 한 달에 내가 어쨌든 간에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 낼 수 있는 비용의 최대치가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그죠? 이건 진짜 이걸로 뭔가를 진짜 해내겠다고 진짜 생각하는 사람은 한 달 30만 원 내고 쓰는데 이제 아마 그러진 않겠죠. 도정님은. 33,000원. 네, 33,000원 그거 하겠죠. 근데 진짜 내가 이걸 목숨 건다 하면 한 달에 30만 원이 한계인데 근데 이거는 그 한 달에 3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요금을 매겼음에도 AI 회사들은 지금 그걸로 돈 벌고 있지를 않아요. 맞아요. 돈 버는 국면이 아닙니다. 여전히 투자받는 국면이지. 그러면 언제 이 가격을 또 올릴지 몰라요. 또는 종량제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 경우에 여기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녀석과 없는 녀석이 갈립니다. 그래서 AI가 가져올 변화, AI 붐으로 인해서 올 변화는 뭐냐? 그것은 아주 다각적인 양극화의 시대일 수가 있다. 그렇죠? 산업적으로 양극화되고 일자리가 양극화되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파편화되고 파편화된 가운데 양극화돼가지고 AI 때문에 잘 나가는 녀석들과 못 나가는 녀석이 갈라지고 AI를 쓸 수단이 없고 AI에 대해서 쓸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뭐 갖고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AI에 몰빵한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만약에 AI 붐이 온다는 걸 전제로 해서 사회 안전망을 짜거나 이러려면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만약에 AI에 몰빵하는 것도 문제지만 AI에 몰빵을 하는 게 세계적 트렌드고 그걸 꼭 쫓아가야겠다면 주류 정부가 쫓아가야겠다면 좋아 그러면 AI에 대한 적응력이 없는 사람 AI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논의할게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걸 논의하려고 했는데 최태원이라는 사람이 민주주의가 그게 이래버리면 이제 그걸 근데 사실은 이걸 포기한 게 최태원 때문에 포기한 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뭐냐 주식시장이 지금 결단이 났는데 지금 모여가지고 야 반도체로 돈 벌면은 뭐 했을까 이거 회의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외신에서 뭘 보도하냐면은 하이닉스 주가가 왜 떨어질까? 그거는 하이닉스는 돈을 막 잘 벌고 참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려고 하는 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사람도 와서 한 젓가락 놓고 저 사람도 와서 한 젓가락 놓고 정부는 뭐 여기다 공장지라 그러고 또 무슨 뭐 사회적으로 이윤을 분배하자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게 잘 될 리가 있어. 외신이 이런 것을 막 씁니다. 그 분위기에서 회의 열어가지고 자 이윤은 어떻게 나눌지 생각해봅시다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난리 나죠. 또 국민의힘이 또 나와가지고 뭐 또 기업이 어쩌고 하고 최태원 회장이 또 민주주의 얘기 또 이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사람들은 대한민국 주주들은 또 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다가 또 투자를 또 해가지고 하지 말라니까 그거를 또 투자를 해가지고 또 내가 돈이 어디로 가네 마네 이러고 있고 난 정말 그래서 이런 지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 상태로 살면 답이 없다는 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양극화에 저항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볼셰비키 혁명이 필요한가요? 러다이트 혁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러다이트 혁명이? 러다이트 아시잖아요. 못 때려보셔야 되지. 힐러님 못 때려부셔야 됩니까? 그럼 못 때려보셔야 돼요? 러드.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엊그제 글을 보는데 참여연대 이제 김건우 씨라고 정책기획국 간사라는 분이 쓴 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본과 이 주류 정권은 풍요를 약속을 했다. 그게 맞는 얘기든 틀리는 얘기든 뭐 AI 뭐 사기치는 거든 뭐든 공장을 져가지고 어쨌든 간에 호남에다가 공장을 져가지고 거기다가 일자리도 창출하고 주가도 올려가지고 뭐 행복을 주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사람들이 그거 보고 가는 게 있는데 진보는 그런 게 있느냐. 사실 모여가지고 이게 잘못했다 그러고 저게 잘못했다 그러고 이거 때려부시자 그러고 저게 이게 뭐라고 이게 비난하고 그 이상의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 죽쓰는 거 아니냐. 그것이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를 누가 하면 고가워하지 마시고 그것도 맞다. 그래서 참새상 홍성만이 그러한 비전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세계 정복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다음 이슈가 또 있어요. 근데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하지만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느냐. 홍성만이 각오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각오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는 거예요.